이제 일과 에너지 단원인데요. 이 단원 내용이 매우 좀 어렵죠. 계산 과정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 파일에는 서술형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이 파일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교과서를 읽어보고 다음에 답을 맞춰야 될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먼저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과 과학적인 일의 차이점을 알아볼 겁니다. 교과서는 314페이지고요. 우리가 일이 무엇이다 라고 되는 것을 먼저 살펴볼 건데 314페이지에 붉은색 글씨로 일이 적혀있어요. 과학에서의 일이라 함은 힘을 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과학적인 일은 일상의 일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일상적인 일은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공부, 역도 선수가 들고 있는 장면도 모두 다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이 아니거든요. 과학에서의 일의 조건이 314페이지처럼 되어 있어요. 과학에서의 일은 첫 번째, 힘이 작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힘의 방향으로 이동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체크해보는 건데, 뭐냐? 이동의 원인이 힘이어야 돼요. 힘의 방향, 요 힘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체크 사항이에요. 과학에서의 일은 힘이 작용을 해야 되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요 이동의 원인이 요 힘 때문에 이동해야 돼요. 이 힘 때문에 이동하지 않으면 이 힘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에서의 일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힘이 물체를 이동시킬 때 힘은 일을 했다라고 설명해요. 힘이 물체를 이동시켜야 되고 힘이 일을 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힘이 물체를 이동시킨다, 이 말의 뜻이 힘이 작용한다,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다음에 이동의 원인이 그 힘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일을 체크하는 방법은 첫 번째, 힘이 작용해야 된다. 두 번째,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냐. 세 번째, 이동의 원인이 요 힘 때문인가를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315페이지 일을 구하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 구하기가 아니라 이 6가지 예에서 일인 것과 일이 아닌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일이에요. 왜냐? 힘 때문에 가방이 움직였거든요. 두 번째는요, 일이에요. 왜냐? 힘의 방향이 힘을 가했어요. 드는 힘. 가방을 드는 힘을 가했고 가방을 드는 힘의 방향, 즉 윗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갔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가방을 드는 힘은 윗방향이라는 거고요. 이동 방향이 두 개인데 첫 번째 이동 방향이 바로 계단을 올라가는 이동 방향과 계단을 이동하는, 옆으로 이동하는 이동 방향이 두 가지가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계단을 올라갈 때 요 이동 방향에 대해서만 일하는 거예요. 왜냐? 가방을 드는 힘이 이동하는 방향이 윗방향이죠. 가방을 드는 힘이 이동하는 건 윗방향이고 옆으로 가는 거는 다리가 하는 거예요. 다리가 마찰력에 대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드는 힘은 옆으로 가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만큼씩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일하는 것이 되고요. 세 번째는요. 그리고 보면 무틈에 큰 가방을 당겼는데 가방이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이면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일이 아닌 거죠. 네 번째, 수평 방향으로 걸어갔다. 여기도 똑같아요. 가방을 드는 힘은 윗방향인데 계단 이동이 아니라 이번에는 걷는 이동이죠. 걷는 이동 방향이 이렇게 되면 드는 힘과 걷는 것은 별개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직각이라고도 우리는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거예요. 다섯 번째, 차를 타고 수평한 길을 600m만큼 갔다. 역시 차를 타고 갔다인데 중요한 건 일을 했을 때 가방을 드는 힘과 그다음에 차가 가는 그 힘은 서로 다른 힘이죠. 그다음에 이동 방향도 드는 힘과 서로 직각이죠. 그러므로 일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가방을 뱅뱅 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방을 뱅뱅 돌릴 때 돌려서 이동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 될 거예요. 이게 이동 방향이에요. 그런데 가방을 돌리는 힘은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이거 직각이거든요. 직각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죠. 직각 방향이죠. 그래서 이 경우도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각각 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는 과학적인 일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았으니까 일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의 계산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계산해요. 힘의 기본 단위는 뉴턴을 쓰고요. 이동 거리의 기본 단위는 메타를 써요. 각각 1이라는 숫자를 대입하면 1줄이라는 일의 단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계산할 때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내볼게요. 약간 수업 시간에 복습을 했을 때 다 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힘 5N이 3m 이동시켰다. 이것을 1을 구하면 우리는 5N 곱하기 3m 해서 15줄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해석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동거리, 즉 1m 이동할 때와 2m 이동할 때와 3m 이동할 때 힘이 1m 처음에 5N이 들었고요. 1m일 때도 5N이고요. 2m일 때도 5N이고요. 3m일 때 5N이고 더 이상 힘이 안 들었고 이동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15줄이 5 곱하기 3인 15 요 그래프상의 면적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가 있으면 이 안에 면적이 1의 양이라는 거예요. 힘과 이동거리의 그래프가 있다면 이 안에 면적이 1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확장시키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고 해요. 이동거리에 따라서 힘이 변했어요. 1N일 때는 1m 이동했을 때는 힘이 이만큼이었고요. 2m 이동했을 때는 힘이 요만큼이었고요. 3m 이동했을 때는 힘이 요만큼이었어요. 그래서 힘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으면 특별하게 공식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을 써서 여기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힘, 예를 들어서 5N, 6N 이런 식으로 2N 이런 식으로 다 면적을 구했다고 하면 이 면적 줄이 바로 1이라는 거예요. 이 면적이 바로 1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다 꺾은 선으로 그렸는데 좀 더 확장을 하면 이런 그래프도 이해가 가능해요. 힘이 부드럽게 변하는 경우 이 면적이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면적이. 그래서 1을 구할 때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그런데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1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315페이지 공식과 이 그래프를 그림을 그려서 좀 메모를 해놓으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마찰력에 대해서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해서 하는 일이 적혀있어요. 마찰력에 대해서 하는 일은 어떻게 구하냐? 다음에 중력에 대해서 하는 일은 어떻게 구하냐를 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구해요.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해요. 근데 이 마찰력은 진짜 마찰력이 아니라 마찰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이동하는 방향과 같은 힘을 구해서 해요. 왜냐? 마찰력은 이동 방향과 반대이므로 사실은 이렇게 곱하면 안 되는 거죠. 힘과 이동거리 방향이 같아야 곱할 수 있거든요. 이건 반대 방향이라 못 곱해요. 근데 왜 굳이 곱하냐? 물체가 이동한다는 뜻은 힘을 가했다. 이 힘은 당연히 마찰력과 최소한 같아야 되거든요. 같으면 등속운동으로 물체가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를 당기는 힘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곱하는 거예요. 이거는 크기만 사용한 거지 방향까지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력에 대하여 하는 일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해요. 하지만 중력은 어떤 물체가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중력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과 크기가 같은 힘을 쓰는 거예요. 요 힘, 위로 드는 힘을 쓰는 거고 위로 들어 올린 이동거리를 써서 두 개 곱해서 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알아둘 점은 중력을 구할 때 9.8 곱하기 질량을 사용하는데 이유는 이렇게 해야 뉴턴이 나오고 뉴턴 곱하기 이동거리 주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력은 9.8과 질량을 곱해서 구합니다. 지구 안에서입니다. 지구 안에서. 만약에 9.8 대신에 다른 숫자를 주고 다른 행성이라고 말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kg에 작용하는 이 공식을 이용하면 1kg에 작용하는 지구 중력은 9.8 뉴턴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 이걸 제가 굳이 설명한 이유는요. 위치 에너지가 이 공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위치 에너지 공식이 9.8 mh예요. 9.8 m 9.8 m h가 들어올린 높이랑 똑같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공식과 연관 지으면 중력에 대해서 하는 일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316페이지 밑에 마무리 문제가 있는데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인류를 구해야 됩니다. 이를 구할 수 있었으면 인류를 구해야 돼요. 인류란 무엇인가? 뜻부터 알아두면 쉬운 뜻으로는 일의 능률이고요. 좀 더 해석하면 같은 시간에 하는 일의 양이에요. 같은 시간에 하는 일의 양이 인류래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하는 일의 양에서 같은 시간이 문제 풀 때마다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류를 최종적으로 1초에 하는 일의 양이라고 정의라고 무조건 1초로 계산해요. 그러면 요 뜻에 의해서 까만색 쓴 뜻에 의해서 인류를 이렇게 구합니다. 인류는 2를 구하고 2를 한 시간으로 나누고 시간은 무조건 초로 계산하면 돼요. 아주 쉬운 예가 바로 교과서 319페이지에 있는 문제 예시를 풀어볼게요. 물이 가득 담긴 2리터들이 페트병의 질량과 바닥에서 책상까지 높이를 측정하여라 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숫자를 말할게요. 물이 가득 담긴 2리터들의 페트병의 질량을 2kg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1m라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예시를 풀어볼게요. 2kg짜리 물병을
1m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병의 개수가 10개예요. 그러면 1의 양을 구하죠. 1의 양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겠네요. 2kg 곱하기 9.8을 해서 19.6N인 힘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개수가 19.6N짜리가 10개 있으니까 196N인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1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구했어요. 그리고 196N 곱하기 1m 그러면 196줄이에요. 1의 양을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시간을 봤더니 이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초 걸렸다고 합시다. 10초라고 하면 196줄을 10초로 나누어서 19.6 와트 인류의 단위인 와트로 써서 인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짧아지면 인류이 더 커지겠죠. 시간이 길어지면 인류이 작아지겠죠. 이렇게 푸는 건 상당히 과학적으로 풀었어요. 그런데 계산 방법이 여러분들은 지금 쉽게 할 수 있지만 숫자가 복잡해지면 이 계산 방법이 어려워져요. 제가 다른 계산 방법을 소개해 줄게요. 시간이 10초라고 합시다. 10초. 그러면 이렇게 구할 겁니다. 1의 양을 구하는 거니까 인류는 1의 양을 시간으로 나눈 공식으로 써서 1의 양을 그냥 구할 거예요. 2kg에 곱하기 9.8을 곱하고 개수가 10개고 이동거리가 1m예요. 힘을 구하는 거고 이동거리 구했죠? 그러면 이게 1의 양일 거고요. 10초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계산하지 않고 위아래 보고 약분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하면 되죠.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19.6 인류의 단위 쓸 거예요. 요 방법을 제가 권합니다. 즉 계산은 단계마다 다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전체적으로 공식에 곱하기를 다 적어놓고 최종적으로 쉽게 약분을 다 해본 상태에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교과서 319페이지 보면 인류는 자동차 엔진의 성능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적혀있어요. 요 단원도 잠깐 꼭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에 319페이지 오른쪽에 생활과 연결짓기에서 인류의 단위가 와트, W를 쓰는데 옛날에는 인류의 단위로 마력, HP를 썼어요. H가 말을 뜻하고요. P가 파워를 뜻해요. 말의 힘. 그래서 1마력, 1 HP가 보통 735와트다. 말 한 마리가 하는 일의 양은 1대 735줄이다 라는 뜻이겠죠. 요것도 319페이지 오른쪽 읽어보시고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320페이지부터 일의 원리와 도구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죠? 문제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차근차근하게 한번 해결해 볼 거예요. 320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페이지로 324페이지까지가 일의 원리예요. 단원명은 사실은 일의 원리입니다. 제목은 도구를 사용할 때의 일이지만 일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일의 원리부터 설명할 겁니다. 우리는 일의 원리를 공부하는데 일의 원리는 매우 단순한 원리예요. 사람이 도구를 사용한다. 일할 때 사람이 도구를 사용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이럴 때 사람이 도구의 한 일과 도구가 물체의 한 일은 같다입니다. 같다. 이 표시, 등호, 같다. 중요한 표시죠. 사람이 도구의 한 일과 도구가 물체의 한 일은 같다입니다. 이게 일의 원리입니다.
이 도구가 지뢰가 돼도 마찬가지고 움직도리가 돼도 마찬가지고 빗면이 돼도 마찬가지고 교과서에 없지만 촉바퀴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의 모든 도구, 동력이 있어서 전기를 사용해서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하면 100% 사람이 도구에 해주는 일과 도구가 물체에 해주는 일의 같습니다. 이것이 일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일의 원리를 적용해서 모두 다 지뢰나 움직도르래나 빗면이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뢰 문제예요. 320페이지 밑에 그림은 정말 중요한 그림이에요. 제가 2학년들 다 수업 시간에 320페이지 밑에 지뢰 그림을 그려놓고서 이 그림에 A, B, H, 다음에 S, F, W별로 각각의 숫자를 예를 들어줘서 문제를 풀어줬었어요. 한번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을 그려보면 지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길이가 A고요. 여기 길이가 B고요. 우리가 어떤 힘 F로 누르고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의 무게가 W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가 이동한 거리가 S고요. 얘가 올라간 거리가 H라고 합시다. 그런데 각각 숫자를 다 집어넣을 거예요. 요 그림에서 숫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작게 그려줄게요. 숫자를 집어넣을게요. 예를 들어서 요 길이는 10, 요 길이는 40, 여기 누르는 힘은 100N, 이 물체의 힘은 이 물체의 무게는 400N, 이거 내린 길이는 4m, 이거 올라간 높이는 1m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다 찾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를 푸냐,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사람이 도구에 한 일을 구하고 도구가 물체에 한 일을 구할 때 먼저 지뢰의 경우는 팔 길이가 들어가요. 팔 길이가 여기서는 사람 쪽, 사람이 힘을 구하는 쪽에 4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비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비율은 4대 1이네요. 그리고 힘을 구하는데 힘은 여기는 100N이고요. 여기는 400N이에요. 비율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비율은 1대 4네요. 이동거리가 나와 있는데 이동거리가 여기는 4m 이동하고요. 여기는 1m 이동하는데 B를 구할 수가 있고 4대 1이네요. 1의 양도 구할 수가 있겠죠? 1의 양은 힘과 이동거리를 곱해야 돼요. 요거랑 요거를 곱했더니 400줄이 나오고요. 여기도 요거랑 요거를 곱해서 400줄이 나오니까 이 양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B가 팔 길이 B와 이동거리 B가 같고 힘의 B는 역수로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표를 근거로 해서 우리 교과서 320페이지에 있는 일반적인 모습의 표를 그려볼게요. 일반적인 모습의 표는 다음처럼 되겠죠. 먼저 사람 쪽과 지뢰 쪽에서 도구 쪽에서 어떻게 되냐, 팔 길이 쪽은 B, A가 되는 거죠. A, B니까 A, B 썼고요. 그 다음에 힘은요, 이건 팔 길이가 되겠죠. 힘은 F가 작용이 되고요.
W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요. 여기는 S로 누르고 여기는 H로 올라가죠. S로 누르고 H로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1을 구할 수가 있는데 1은 F와 S를 곱한 거고 W와 H를 곱한 건데 결론은 이거와 똑같으니까 같겠죠. 사실은 요거를 놓고 적용을 시켜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어려워해서 제가 적용을 먼저 하고 써준 거예요. 사실은 요거를 놓고 쓰는 거예요. 잘 봤더니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B 대 A와 S 대 H는 같은 숫자예요. 여기가 4대 1이다 라고 하면 여기도 4대 1이에요. 여기가 5대 2다 라고 하면 5대 2예요. 그리고 이 숫자는 여기 있었던 숫자를 바꾸면 돼요. 5대 2다 라고 하면 2대 5가 되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그래서 320페이지에 있는 일반적인 지뢰의 모양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런 표로 쓸 수 있으면 더 좋을 거고, 만약에 이게 자신 없으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뢰를 이용하는 예가 3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뢰를 이용한 도구가 뭐가 있냐? 손톱깎이도 있다, 가위도 있다, 벽다개도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322페이지부터는 도르래를 설명해 놨어요. 도르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가 있고요. 고정 도르래는요, 힘의 변화 없음, 이동 거리 변화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의 원리상 1의 양도 변화가 없어요. 움직이는 도르래는요, 힘의 변화가 있어요. 움직이는 도르래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320페이지에 제가 이 교과서가 정말 좋은 이유가 320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힘 F로 당겼더니, 그러니까 WF로 당겼더니 W를 당겼어요. 중력이 당기고 있죠. 움직 도르래에서 각각의 줄이 F로 올라가고 있는데 F 두 개가 합쳐야 W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움직 도르래 물체 W가 있는데 줄에 F로 힘이 당겨지고 있고요. 요 줄로도 F로 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가만히 있으려면 이 F는 W랑 같으니까 이렇게 당기는 힘은 이 무게의 반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무작정 반이 아니라 줄수로 나눈 거예요. 줄이 두 개니까.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도르래 예를 들어줄 때,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줄 때 항상 어떻게 힘이 나누어졌는지를 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는 도르래를 이용한 예가 무엇이 있을까? 323페이지를 볼게요. 323페이지 보면 기준기로 움직이는 도르래라 해서 그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도르래를 사용해서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으므로 기준기에 사용된다라고 적혀 있고, 조선 정종 때 정약용이 개발해서 수원 화성을 쌓는 데 사용된 거중기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거중기는 4개의 움직도를 사용했어요. 최대 힘을 8분의 1로 줄였어요. 최대 8분의 1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빗면이 나와 있어요. 빗면은 어떤 물체를 W 곱하기 H만큼 올리고 싶어요. 어떤 물체를 W 곱하기 H만큼 올리고 싶어요. 요 H만큼 올리고 싶은데 얘를 S만큼 길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S와 F를 곱한 요 숫자가 H와 W 곱한 숫자랑 같아야 되거든요. 1의 원리상 같다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요 힘은 공식을 구하면 H랑 W 곱하고 S로 나누는데 요 숫자가 딱 봐도 S가 길고 H가 짧으니까 힘이
W에 곱하는 요 숫자가 2분의 1, 3분의 1, 100분의 5 등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물체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빗면을 사용해요. 각각의 예가 나와 있어요. 각각의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 연습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원조합 문제와 연습 문제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324페이지에 그림에 보면, 사진에 보면 빗면을 이용하는 도구의 예가 적혀 있는데 그 예가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죠. 나사, 칼, 건물 내부의 나선형 경사료, 벽뚜껑, 쐐기 등 빗면을 사용하는 예가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번 파일의 마지막이 일과 에너지입니다. 일과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일과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단순해요. 사실은 일과 에너지가 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을 굳이 찾으러 가면 이거는 했다고, 얘는 할 수 있다. 일을 했다라는 개념이고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일을 받으면, 외부에서 물체가 일을 받으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해요. 예로 50줄의 일을 받음, 이 소리는 50줄 에너지 증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물체가 일을 주었다, 물체가 외부로 일을 주었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썼다가 돼요.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같은 거고, 물체가 일을 받으면 물체 에너지가 증가된다 사실. 거꾸로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위치 에너지, 두 번째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가장 흔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327페이지에 보면 물체의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체의 일을 하면, 물체의 일을 한다니까 물체는 일을 받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26페이지와 327페이지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모두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의 단위와 일의 단위는 같습니다. 모두 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 파일에서는 실제로 운동 에너지 구하고, 위치 에너지 구하고, 역학적 에너지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보존,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에너지 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